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색채학, 이 색깔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이 내용들이 상당히 재미가 없고, 이론적인 부분이 많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사진에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의 이제 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전용으로 공개를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전체 공개된 굉장히 압축된 내용인 거를 이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왜 색채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느냐, 디지털 사진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전문 용어들이 이 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빨간색, 노란색, 뭐 파란색 뭐 이런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회색, 그러니까는 명도의 단계 역시 일종의 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모든 색의 모든 명도 단계라든지 어떤 그런 개조 모든 것들이 이 색채학으로 귀결이 된다. 전체적인 큰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심을 뒀기 때문에 자잘하게 어떤 정밀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틀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한도 끝도 없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색채라는 건 역시 엄연한 학문의 한 분야이고, 이 분야를 깊게 들어가가지고 엄밀하게 본다. 그러면은 틀린 게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피하지 않고서는 쉽게라는 이 쉽게 설명한다는 것을 이제 불가능하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류라든지 어떤 자잘한 부분의 디테일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색에 대한 이런 기초가 왜 필요하냐 이러면은, 이런 기초가 없이는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의 사진을 만들고 싶다, 뭐 어떤 나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이러는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 어떤 새로운 것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기초적인 이런 지식과 이런 기초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듣던 질문들 중에서는 이제 나는 이제 사진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좋은 모니터를 고르려고 하는데, 이런 모니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면은, 에이 그것이 딴 사람이 무슨 교수가 뭐 그러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더라 막 이런 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이제 조건이 많이 붙어 있어요. 앞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들어있는 조건들은 다 떼버리고 그냥 그것만 해가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옮기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CR이 안 먹힌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제가 이거를 하나부터 끝까지 막 찾아가지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또 설명해도 CR도 안 먹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색채학에 대한 기초를 반드시 알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깊이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어떤 개념, 이 색에 대한 어떤 개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를 말할 거냐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색이라고 하는 이 색의 근본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 과학적인 본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잠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는 이 색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어떻게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색의 본질, 이 자연계를 어떻게 복사를 해내느냐, 거기에 관한 어떤 메커니즘, 이 카메라에 대한 메커니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모니터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카메라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다시 재생을 해가지고 우리 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보여주느냐,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루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이 색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조금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 옛날부터 이 분야에 원래부터 있었던 학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쉽게 말하는 색공간이네, 뭐 색역이네, 뭐 컬러 스페이스, 뭐 컬러 게럿,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사진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다 정확한 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캘리브레이션 툴을 사다가 그걸로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프로파일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에이 이거 안 되는데 뭐 쭈빼기 그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강의를 다 들으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게 제가 그냥 제가 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게 맞는 말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이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자 이 강의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더욱 쉬워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제목이죠. 디지털 사진에서의 색이란, 이래가지고 이제 디지털 사진에서 필요한 색에 관한 모든 것. 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색이라는 어떤 본질, 이 색이라는 건 뭐냐 이러면은, 이 색이라는 건 역시 이 파장의 길이를 분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 파장의 길이를 따로따로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색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파장의 길이가 이제 38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이런 전자기파가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로 인식을 하느냐? 색으로 인식을 한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 더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약간의 개인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 파장이 변하거나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 물체들, 그 물체는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어떤 건 노란색으로 보이느냐? 흰색 물체는 모든 이런 파장의 빛을 다 반사를 하면은 흰색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파장이 있는 빛이 들어갔어요. 태양광이 들어갔는데 빨간색만 반사를 한다. 그러면 빨간색 물체고, 파란색만 반사를 한다. 그러면 파란색 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눈은 이제 어떻게 이 색을 인식을 하느냐, 우리 눈. 중요한 건 뭐냐 이러면은 이 원뿔 세포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이게 각각 다른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민감도라는 거는 어떤 민감도로 말하냐 이러면은 파장에 대한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요 파장에 대한 민감도를 그래프로 그린 게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요 그래프입니다. 그래가지고 빨간색 원뿔세포, 실제 빨갛지 않아요. 쭈빼기 다 똑같고, 그냥 이거는 그림의 색깔은 그냥 칠해놓은 거예요. 여기 사람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칠해놓은 거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포 색깔은 다 똑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이 가지는 색깔을 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를 쏘면은 이 파란색이 주는 거는 아주 어둡게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색 센서는 이 지점을 이제 가리키는 거고, 녹색 원뿔 세포는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각각 이 신호의 세기, 그러니까는 신호의 세기가 얘가 이렇게 보면은 얘가 70이 들어왔고, 오케이, 여기 녹색 원뿔 세포의 신호가 70이 들어왔고, 빨간색 원뿔 세포가 이제 50%를 가리켰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 한 15%를 가리켰다. 15%의 신호가 들어왔다. 이거를 우리 뇌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갖고 결론이 녹색으로 표시를 해라. 선명한 녹색으로 표시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눈이 색을 인지하는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크게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제 다음 이제 디지털 사진에서의 색, 이제 카메라는 어떻게 이 총천연색 사진을 만들어 놓느냐는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베이어 패턴 센서나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눈과 굉장히 흡사하게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느냐? 다른 색으로 하면 안 되냐? 뭐 얘를 갖다가 뭐 빨간색으로 하고 얘를 갖다가 뭐 청록색으로 하고 얘를 갖다 보라색으로 하면 안 되냐?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는 게 RGB, 아까 봤던 그 원뿔 세포가 RGB 세포이기 때문에 이 RGB 소스만 제대로 분석을 하면은 우리 눈에, 적어도 우리 눈에는 완벽한 천연색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인지한 게 우리 인간이 인지한 것과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해야지 쉽고 더욱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RGB 센서를 사용한다. 그 빛의 삼원색이 왜 그게 삼원색이냐 이러면은 우리 눈에 그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삼원색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앞과 뒤가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파장의 세기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뭉쳐서 같이 들어오던 총합으로 세기만을 기록하는 게 카메라의 센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의 센서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게 모든 이 센서가 다 똑같이 빛의 세기만을 기록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색을 구분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은 이제 위에다가 이제 셀로판지 같은 걸 붙입니다. 여기다가 녹색 셀로판지를 붙여요. 녹색 셀로판지를 붙이면은 이 녹색빛만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 센서로 들어온 이 녹색 필터를 거쳐가지고 들어온 이 센서의 데이터는 녹색이다, G 센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불완전한 센서예요. 불완전한 센서인데 주변에 있는 뭐 블루라든지 주변에 있는 레드, 그 다음에 여기도 블루 또 있죠, 여기 또 레드 또 있죠,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깬또는 아니고 일종의 어떤 그 패턴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G 데이터만 올바른 데이터고, 이거는 올바른 데이터고, 그 다음에 R이나 이제 블루 B 같은 경우에는 추측한 데이터, 예상 데이터죠. 추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하나의 RGB 데이터를 가진 하나의 모든 색깔을 가진 그런 픽셀이 된다. 모니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한 픽셀이란 뭐냐, 모니터에서 말하는 한 픽셀이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모니터에서는 이거를 이제 한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한 픽셀이라고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이 하나의 픽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보관법으로 만들었던, 어떻게 만들었던 이 카메라에서 한 픽셀의 RGB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뭐 그 비트 심도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그냥 퍼센테이지로 설명할게요. 만약에 R이 50이고 G가 뭐 100이고 B가 30이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모니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러면은 전구의 불빛을 R은 50%만 전기를 켜고 불을 켜고 G를 100% 켜고 B를 30% 킨다. 요렇게 켜놓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멀리서, 그러니까 이 픽셀이 굉장히 작죠. 작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뭉쳐서 보입니다. 하나의 빛나는 픽셀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합친 거를 우리는 이제 색으로 인식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이크로 LED가 나오면은 이제 색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넓고, 그리고 뭐 콘트라스트는 그 무한에 가깝죠. 블랙은 그냥 불 다 끄면은 블랙이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거는 패널을 백라이트를 사용한, 우리가 바라보는 거의 대부분 99%의 모니터는 백라이트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어떤 콘트라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있고, 이런 색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OLED에서 마이크로 LED로 넘어가면은 훨씬 더 좋은 성능의 모니터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남아 있다. 요 정도 이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카메라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처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